힘들다고 하시던 분들이 요렇게 바느질을 하세요. 요거 하나에 요렇게 바느질을 하면 이렇게 왔을 때 이 각도가 더 넓어요. 요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 요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바느질을 하시기에 콩새, 파자마, 퀼트 토크. 오늘은 헥사곤 바느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퀼트에서 헥사곤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좀 연결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바느질을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저도 놀랬던 적이 있어요. 저랑 좀 다르게 바느질을 하시고 저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헥사곤 바느질이 불편하고 힘드셨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헥사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좀 되게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핫핑크 복주머니인데 요 부분을 바느질 할 때도 저는 편안하게 뭐 요렇게 할 때도 있고 사선으로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제가 예전에 바느질했던 건데 요 아이에서 한 블럭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풀었어요. 얘는 이제 할머니 정원식으로 붙여서 하는 바느질인데 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이 되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헥사곤을 재단을 하신 다음에 색 배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색 배치까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색 배치를 하고 바느질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가 조금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콩새는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3단 하나, 둘, 셋 3단으로 바느질이 되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부분은 요거 주황색에서 여기 하나 꼬매고 여기 하나 꼬매고 이 변마다 이 아이들을 하나씩 꼬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속도도 안 붙고 바느질이 예쁘게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제 색 배치를 다 했다 하면 바느질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 색이랑 상관없이 1, 2, 3단의 색이랑은 상관없이 요렇게 바느질을 해요. 우선 요 아이 3개를 먼저 바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두 번째 단이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 요거 그래서 길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요렇게 꼬매요. 꼬맬 때는 요렇게 꼬매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꼬매셔도 상관없어요. 바느질할 때는 색이랑 상관없이 바느질하기 편한 각도로 잡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진짜 요렇게 바느질을 하세요. 요렇게 하나씩 떨어뜨려서 요렇게 요거 하나에 요렇게 바느질을 하면 정말 각도 안 나와요. 이렇게 꼬매야 돼. 얘에서 요거를 꼬매려면 처음에 요거를 꼬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붙이려면 요렇게 꼬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옆에다 이걸 꼬매려면 또 요렇게 꼬매야 돼. 그럼 실을 다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바느질할 때 속도가 너무 안 나고 계속 끊어서 하고 원단을 원단대로 잡았다가 이제 바느질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면 이 블럭 자체가 예쁘게 안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라든지 이렇게 길게 바느질 한다던가 눕혀서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처럼 바느질을 하시는데 이렇게 길게 우리가 바느질을 하잖아요. 우리 라인 패치 같은 경우에도 조각조각이 다 있어도 한 줄씩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길게 바느질할 때 있잖아요. 조각조각 하나씩. 그럴 때도 C접을 통과하거나 C접을 같이 꼬매서 실을 끊지 않고 가는데 헥사곤을 바느질하실 때 여기서 여기 끊고 이렇게 꼬매시는데 여기서 여기 끊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를 끊어. 여기서 여기 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이거를 한꺼번에 꼬매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씩 매듭을 짓고 그런 분들은 이런데 매듭이 계속 다 대롱대롱 매달렸기 때문에 더 투박해지고 두꺼워지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매듭 없이 바느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매듭 없이 해도 여기에서 여기를 계속 끊어서 하면 속도가 안 나고 땀이 계속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제 제가 콩새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아이도 이제 제가 사용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반지꼴인데 지금 이런 걸로 설명을 드리면 또 요것만 응용을 하시고 요렇게 두 개가 붙어있는 할머니 정원처럼 생겨있다고 해가지고 붙어있는 것들은 또 요거 따로 해서 또 여기를 또 붙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요런 아이들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방법하고 똑같아요. 원단을 이 조각조각별로 세팅을 무조건 하세요. 세팅을 한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 방향은 원단의 이 디자인을 보시고 바느질
하시는 게 아니라 바느질하기 편한 순서대로 놓고 세팅을 하셔갖고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요거 분리해서 바느질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이 사선으로 지금 잘 안 보일 안에 물건이 들어서 요렇게 길게 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탑을 만드시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요거 조금 해서 여기 연결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헥사곤은 중요한 건 바느질하는 세팅을 끝내고 나면 색배치가 끝나고 나면 그 색배치랑은 전혀 상관없이 바느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긴 것들은 나눠서 하지 마시고 길게 하면 여기 할머니 정원까지 한꺼번에 바느질이 돼요. 헷갈리시는 분은 초보분들은 이게 사선으로 꼬매지는 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나마 이게 나아요. 한 단씩 이렇게 동그랗게 바느질 하시는 거는 힘들어요. 저 완전 비추하는 바느질 방향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을 하시는 게 너무 헷갈리다. 색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 요거는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헥사곤이 조금은 편한 바느질이 되실 거고요. 이 아이는 이제 헥사곤이 변형 헥사곤이라고 해가지고 좀 길쭉한 헥사곤이에요. 변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아이도 이제 바느질을 조금 각도를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 여기 각도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 저처럼 지금 사선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이 각도 있죠? 지금 여기 각도 이렇게 왔을 때 이 각도가 더 넓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는 게 바느질을 하시기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벌집 숄더백인데 미니 벌집 최근에 패키지에 나갔던 것도 이 디자인이니까 이렇게 길게 바느질 해주시면 조금 좋아요. 제가 패키지에 화살표로 바느질 방향을 넣어드리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꼭 각도를 이렇게 꼬매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좀 바느질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할머니 정원이라고 해서 지금 요거는 하나의 탑이잖아요. 이렇게 길게 하라고 두 개의 할머니 정원을 다 같이 연결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는 게 할머니 정원은 정말 크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완전 단타로 조그맣게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블럭이 완전 이불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그런 사이즈를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다 펼쳐놓고 색을 조합해놓고서 이렇게 사선으로 바느질하면 힘들어요. 유일하게 할머니 정원만 블럭별로 바느질을 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요. 할머니 정원처럼 큰 사이즈들은 한꺼번에 다 나열을 해놓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한 블럭씩 해갖고 원하는 블럭을 사이사이에다 이제 얘가 또 이제 있으면 이쪽에다가 블럭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나열을 해서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소품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블럭이더라도 다 연결을 해서 쓰시고요. 할머니 정원만 예외적으로 같은 패턴이지만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블럭별로 하나씩 한 블럭씩 해서 원하는 곳에 요거를 통으로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각도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보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해보셔서 최대한 헥사곤을 편안하게 바느질 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찾아가지고 바느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